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2 수업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원격 수업 4차시 동안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봄으로써 생명과학의 전반적인 개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바이러스 하면 학생들이 그거 생명과학 1에서 배웠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를 지금 설명하면서 같이 생명과학의 전반적인 개념을 다 두루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개념을 알면은 생명과학 1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2, 고급 생명과학까지 다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바이러스 수업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생명과학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학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죠. 그런 얘기를 들어봤죠.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면 알수록 이제 그것이 힘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 내 생각에는 지금 최근 한 100년 정도에는 과학이 많이 발전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화학 약품도 많이 늘어났고 전자기기도 많이 늘어났고 오히려 아는 것이 힘이긴 하지만 모르는 게 독이 되는 경우가 좀 더 생기는 시대가 되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요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냥 이제 바이러스를 퇴치한답시고 소금물을 입에 뿌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알코올이 이제 소독 효과가 있으니까 알코올을 쓴답시고 에탄올을 쓰지 않고 메탄올을 써버렸죠. 그래서 생명이 좀 위독한 그런 경우가 좀 발생했었죠. 요즘 시대에는 모르면 뭔가 이제 본인한테 좀 피해가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가지고 이번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살아갈 때에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해서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집에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시 이렇게 생명과학을 접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라든가 이러한 바이러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생물의 어떤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한번 토의해보고 그에 대해서 한번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은 1교시에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대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분류를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상에는 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모두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원핵 세포와 그 다음에 진핵 세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생명과학 1에서 배웠죠.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 세포 안에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특성 중 하나가 생식과 유전이었죠. 네. DNA나 RNA와 같은 이러한
유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효소나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생식과 유전할 수 있는 유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모든 생물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기본적인 이런 물질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를 원핵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원핵세포에 해당되는 생물들이 바로 세균이죠. 영어로는 박테리아라 합니다. 박테리아. 보통 이런 세균들은 이런 원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세포로 우리 지구상 전체에 지구 이렇게 심해에도 바다 심해에도 그다음에 우리 제 손에도 우리 몸 안 속에도 대장에도 있고 이런 책상이나 이런 모든 지구의 모든 곳에서 이런 세균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세균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원핵세포의 특성에 해당되겠죠. 이들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세포벽 하면은 주로 식물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원핵세포에 세포벽이 있다 하면 학생들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세균과 같은 원핵세포들이 만약에 세포벽이 없다면 야들은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바로 이런 세균들은 물에 살고 있는데요. 이 물 바깥에 해당되는 곳의 농도는 이 생물체 안의 농도보다 낮기 때문에 이 세균이 살고 있을 때에 만약에 세포벽이 없다면 농도가 낮은 곳에 있는 물이 농도가 높은 곳에 있는 이 생물체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세포막이 터져서 이렇게 세균이 원핵세포가 죽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원핵세포들은 세포벽을 자기 주변에 막 주변에 둘러쳐서 단단하게 이제 벽을 둘러쳐서 물이 좀 들어오더라도 터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지구상에는 이렇게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그런 생물들도 이렇게 쫙 살고 있지만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들도 살고 있습니다. 원핵세포는 아까 봤듯이 상당히 단순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진핵세포는 세포막에 유전체가 핵막에 의해서 다시 둘러싸여져 있고요. 소포체라는 커다란 기관, 그 외에 골지체라는 기관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좀 더 원핵세포보다는 고등한 그런 기능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진핵세포라고 부릅니다. 네. 이러한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들은 다시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눌 수 있는데요. 좀 더 복잡한 세포 소기관을 가지지만 단세포로서 혹은 단세포의 군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원생생물들이라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집신벌레, 아메바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인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다시마, 미역 이런 조류들이 원생생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생물들은 복잡한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진핵세포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생생물 말고 또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체 중에서 다세포로서 아주 이렇게 크게 쭉 이렇게 긴 사슬로 연결된 생물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균류라 합니다. 균류. 예를 들면은 곰팡이, 버섯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참고로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체가 누굴까요? 예, 눈치채셨겠죠? 바로 균류입니다. 고래보다도 더 크고 그 어떤 큰 나무보다도 더 큰 게 바로 균류입니다. 버섯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버섯은 이 균류의 버섯이라는 그 균류의 아주 작은 일부분 생식기관에 해당되고요. 사실 이 버섯은 땅속 깊은 곳에 수 킬로 정도, 그 몸체 전체가 수 킬로미터 정도 되게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진핵세포가 다세포로서 많이 모여서 수 킬로나 땅속에 이렇게 딱 퍼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균류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핵세포들이 모여서 다세포가 되고, 이 다세포들이 또 민들레와 같은 그런 모양, 소나무와 같은 모양, 은행나무와 같은 그런 모양을 이루면서 식물이라는 생물군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일부 진핵세포들은 또 다세포로 모여서 사자가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하고, 침팬지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인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동물이라는 그런 생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지구상에는 모든 생물이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포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눠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이때 원핵세포가 우리가 말하는 세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체 중에서 단세포나 작은 다세포로 이루어진 그런 원생생물 종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핵세포로 아주 큰 다세포로 이루어진 균류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체 중에서 서로 이제 다세포로 모여서 나무와 같은 그런 식물들이 있고요. 그다음 사람과 같은 이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바이러스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네, 여기에 아무데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이러스의 구조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바이러스를 얘기할 텐데요. 바이러스는 이 생물체의 구조하고 맞지 않습니다.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의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물의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상당히 구별되는 그러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에 배웠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만들어서 이번 시간 안으로 1교시 안으로 리로스쿨의 생명과학 2 목요일 1교시 과제방에다가 질문을 올리는 것으로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교시에는 바이러스 특징에 대해서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